자, 매주 월요일 약관을 통해 소비자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웅들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보험 상담소 문 열어볼 시간입니다. 열어주시죠.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보험보소, 보험보소. 벌써 오. 자, 오늘은 너도 나도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는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정말 많죠. 아마도 요즘 주변에 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 주디? 아무래도 서구화된 식습관, 거기다 또 인스턴트 많이 먹고 네. 또 빨리빨리 먹고 먹고 있으면 옆에서 막 재촉하잖아요. 빨리 먹어! 이러면서 거기다 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술 좋아하는 회식 문화, 담배도 많이 태우고 뭐 이유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들도 암 발생이 높아진 원인 중 하나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요즘 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건강검진 받는 분들 많죠. 네, 맞아요. 특히 정부에서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검진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선 의료 시스템 덕분에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늘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고요. 그만큼 암 환자 수도 증가하게 된 거죠. 저희 내 몸 사용 설명서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출연하시는 네. 교수님들도 암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건강검진이 많아져서 그렇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통계를 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암에 걸리는 것도 나타났고요. 이상 네, 그렇죠. 여러 번 그- 걸리기도 한다는 얘기. 그쵸, 맞습니다. 네, 사망 원인 1위, 뭐 부동의 1위 암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질병의 이름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게재하는 것은 암보험밖에 없어요. 뇌보험, 심장보험 들어보셨나요? 없죠. 네. 물론 특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보험 설계사분들이 이름을 붙여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만 보험 소비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가입하려고요 라고 이야기는 해도 뇌보험 하나 가입하려고요, 심장보험 하나 가입하려고요 라고 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발병 순위 부동의 1위인 암에 대해 우리는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팍팍. 이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팍팍. 무릎팍 혁준이에요. 예. 기다려줘요. 타방송인데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유사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사암이 뭘까요? 유사암은 소외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보험금을 조금 지급하는 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왠지 이름이 소액암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암은 다 위험합니다. 그럼요, 암인데. 맞습니다. 자, 소외감과 유사암은 발병 부위에 따라 나눠지고요.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큰 덩어리로 나눈다면 소외감은 자궁암, 유방암,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죠. 남자분들은 전립선암, 대장전막 내암을 말하고요.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등을 말합니다. 이런 암들은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외감과 유사하면 소액을 주는 암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발병률이 높은 암. 맞아요. 갑상선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주위에 진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환자도 정말 많이 늘어나서 진짜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는 암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갑상선암, 자궁암, 유방암의 경우엔 발병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후에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암들을 보험회사에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암 진단금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암에 걸리면 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궁암이라던가 유방암 뭐 혹은 저와 혁준 같은 씨가요?
아니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암에 걸리면 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 자궁암이라든가 유방암, 뭐 저같이 남성분들 경우 깜짝 놀랐네. 전립선암, 방광암, 네, 어. 같이 제가 앞뒤를 좀 잘못 말씀드렸죠. 네. 특정 부위에 생기는 암들은 보험금이 1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암에 걸리면 얼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소외감은 얼마나 나올까? 맞아. 유사암은 또 얼마나 나올까까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정확하게 내 암 진단금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나는 암보험 얼마짜리 들었어 여기까지 끝인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암보험 얼마짜리 들었고 유사암은 얼마, 소외감은 얼마야 요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암 진단금 1억이야, 암 진단금 5천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증권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이거 궁금해요. 유사암, 소외감 이런 글자 증권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증권에서 보통 써져 있고요. 그래요? 잘 보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안 써져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써져 있습니다. 약관을 봐야 되는구나. 네. 어디는 증권에 일반암 진단비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이렇게 하고 밑에 가로치고 소외감 뭐 예를 들어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는 거기에 뭐 40%, 20% 이렇게 따로 그 하나의 조그맣게. 특약인데 거기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10,000원은 크게 써놓고 붙어. 그렇죠. 붙어처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암들을 다 똑같이 보장해 줬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고 간혹 한시적으로 또 똑같이 주기도 하다 또 구분하고 뭐 이러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소외감,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금에서 제외된 지는 사실 꽤 오래됐는데요. 무엇보다 제외된 그 시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 오래된 게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도 모두 끝났어요. 그런 암보험은 정말 좋죠. 그쵸. 물론 예전 보험들은 보장 기간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조금 짧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만기 혹은 더 짧게는 70세, 65세 만기 상품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2000년대 이전에 뭐 1999년, 1998년 이렇게 가입한 보험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은 어떻게 생길까요? 코로나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절대 아닙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거죠. 세포 하나가 변이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결국 암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은 내 몸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의 증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이 놀다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생채기가 생겼죠. 근데 그런 상처는 사실 굉장히 금방 아물어요. 성인에 비해서요. 근데 저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생채기가 굉장히 안 아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도 똑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친 상처는 잘 아물지 않죠. 속상합니다. 그만큼 왜 그럴까요? 세포 분화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젊은 층에서 생기는 암이 더 위험하다. 그만큼 세포 분열이 맞아요. 빨라서 전이가 사실은 되기 너무 쉽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실이 얘기를 빨리 되고. 맞습니다.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80세 넘어서 수술을 한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물론 건강하세요. 그럼 하실 수 있어요. 수술을 버티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에 걸린 분들이 체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고요. 연세가 많으신 것도 사실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전 보험 중 만기가 80세인 암보험 꼭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는 잘 걸리는 암들, 발병률이 높은 암들, 그중에서도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진단금을 지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다라고 판단되어 보장 금액을 상당히 줄여버린 유사암과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이나 그 즈음에 가입한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당시에는 유사암이나 소외감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암이 일반암 진단으로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요. 예, 소외감의 보험금이 줄어들기 전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소외감의 보험금이 줄어들기 이전이요? 네.
글쎄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괘씸한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바로 2008년도에 암보험 약관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전 보험이 좋다는 말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암 진단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암 관련 통계 자료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험회사들이 제자리암, 즉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다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하고요. 또 암이 양성과 악성의 경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아직 구분이 되지 않을 때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 정도만 분리를 하고 자궁암, 유방암,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정막 내암 등 요즘은 소외감이라고 하는 이런 암들은 사실 따로 분류되지 않았었어요. 야, 그때가 좋았네요. 그쵸. 그러면 2008년 이전에 암보험에 가입을 했다. 그런 분들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거나 피부암 진단을 받거나 뭐 유방암, 자궁암, 대장정막 이런 거 다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 거였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반암 진단금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야,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것 또한 장단점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은 암을 진단받게 되면은 진단금을 받겠죠. 또한 수술하면 수술비도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항암 치료비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죠. 중요한 건 우리가 첫 번째 진단금부터 우리는 받게 되죠. 혹시 진단금은 치료를 해야지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진단만 해주면 받는 거죠. 네, 맞아요. 어.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줄까요? 아니에요. 한 번만 지급이 되죠. 제가 만약에 2008년도 이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고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일반암 진단금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진단금이 있어서 일반암 진단금 5천을 받았다 가정합니다. 암 진단금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지급되죠. 두 번, 세 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보장의 경우 현재 기준이죠. 현재 같은 경우는 각각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유사암과 소외감만. 네, 맞습니다. 일반암은 딱 한 번 지급. 예전에는 일반암 지급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는데요. 지금의 유사암과 소외감이 너무 작게 지급되는데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궁암은 자궁암대로 지금 받을 수 있고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막 내암 등 우리는 모두 각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에는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500만 원으로 두 번, 세 번 받느니 5천만 원 한 번 받는 게 더 낫고요. 유방암 한 번 걸리고 대장전막 한 번, 내암 한 번 걸리고 뭐 이럴 수는 없죠. 이게 남녀가 하나씩 걸리는 거군요. 유방암 한 번 걸리고 제자리암 한 번 걸리고 뭐 이럴 가능성보다 암 한 번 걸리고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뭐 동전의 양면처럼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전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주 잘하셨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8년 이전의 보험은 지금보다 보장 범위가 훨씬 넓죠. 이 범위가 넓다는 걸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다트판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점수가 높은 관역이 있고 그 관역이 넓은 거예요. 내가 맞춰야 할 관역의 동그라미가 넓으면 내가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보장 범위가 더 넓었던 2008년 이전의 보험을 그 넓은 관역에 비유할 수 있고요. 암이 세세하게 분류가 되기 전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암이 세분화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소미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각각의 소외감마다 진단금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앞으로도 계속 암보험에서 암은 세세하게 분류가 될 예정이에요.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만한 10점 만점 다트판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이제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쭉 그렇죠. 있어서 그게 이제 다트판이 소미 전문가님 머리만 해요. 근데
엄청 작은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2008년 이전 거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 10점 가운데가 만점짜리가 제 얼굴만 한 거죠. 그렇죠. 소미 전문가님 얼굴만 한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작겠지만 네. 어쨌든 10점 만점짜리 네. 하나만 딱 있지만 네. 소미 전문가님 머리에 반만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10점짜리가 되게 크지만 네. 어쨌든 그거 하나만 있지만 네. 네.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 맞아요. 나머지 9876, 543이 없어. 없어. 그렇죠. 없어, 근데 없어. 10점짜리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정할 것이냐, 어떤 게 더 좋냐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단점이 있다. 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게 더 충격적이긴 합니다. 유사암과 소외감이 세세하게 분류가 된 것처럼 네. 앞으로 암 종류가 더 세분화될 거다. 그럼 완전히 막 0.5, 0.7 막 이렇게도 세분화되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도 의학 기술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만큼 발병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낮은 암들이 계속 생겨날 거고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그런 암들을 분류해서 손해율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암보험 보장이 좀 더 세세하게 세분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네. 보험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상황에 맞게 상품을 개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앞서 유사암과 소외감 그리고 예전 암보험의 특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유리하게 암보험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네, 솔루션이죠. 현재 암보험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가려면요. 우선 소외감의 경우 지금 일반암의 몇 퍼센트만 보장이 가능할까요? 20%만 일반암의 20%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수술비를 조금 많이 강조드리는 편입니다. 암 수술비는 한 번 지급될까요? 아니에요. 매번 지급됩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만약에 굉장히 크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나이가 어린 분들은 2천만 원, 여자분들 가능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술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진단금에 비해 보험료가 거의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1,000만 원으로 가입했다 합니다. 그리고 진단금을 일반암으로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에 유사암은 20%만 가능하니까 1,000만 원이겠죠? 그렇죠. 자, 제가 유사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해요. 그럼 얼마를 받게 될까요? 2천만 원. 맞습니다. 진단금 1,000에 수술비 1,000. 게다가 수술비는 한 번 주고 끝나지 않아요. 매번 지급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술비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암으로 진단받고 나서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수술은 또 여러 번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로 조금 보완을 해준다. 그러면 든든하겠어요. 네. 이게 다른 수술비도 보험에 가입할 때 참 중요하지만 암 수술비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표적항암 치료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앞서 질문도 들어왔고. 예, 표적항암 치료는 암세포의 특정 부분을 표적으로 해서 그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 치료법인데요. 그럼 표적항암 치료는 소외감, 일반암 구분을 할까요? 유사암도요? 아닙니다. 표적항암 치료는 어떤 암의 세포에 내 유전자가 그 표적항암 치료 약물에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암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뭘까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암세포가 조금 남아있을까 봐 항암 치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항암 방사선 치료하실 때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치료를 하지만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죠. 맞아요. 일반 세포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여러 부작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네, 보통 21일 주기로 세포는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21일 주기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입안만 헐어도 먹는 게 힘들죠. 그럼 21일 주기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해요. 너무 힘들 거예요. 특히 표적 항암 치료는 신약 치료기도 하죠. 표적. 그러니까 관역 치료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이 치료는 암세포를 찾아가게 돼요. 정상세포는요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감기나 장염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수액 치료 많이 찾으시죠. 수액 치료할 때 우리가 링겔을 팔에 꽂아요. 똑같이 치료합니다. 표적 항암 치료도요 수액 치료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후유증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하고 치료 효과가 좋은 만큼 금액이 어떨까요? 고가죠. 맞아요. 치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에는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한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단백질의 활성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암보험 준비하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나 암보험 잘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것 앞서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항암 치료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뭐 이런 맞아요. 말씀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많아야 돼요. 이렇게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두 분이 그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유진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자궁암에 걸렸는데 간에 전이가 될 경우 각각 받을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 전이가 됐을 때. 쉽지 않습니다. 네,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이거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숙제 미루는 어린아이들. 마침 다음 주 대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이에 대한 어. 말씀을 질문을 주셔서 어, 질문 아주 기똥차게 그런 해주신 거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딱 다음 어. 주까지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릴 속 수 있어요.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너무 아이 없을까봐 공교로워라. 그러니까요. 조심스러워요. 정말. 조금만 푼다면 응.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원발 부위. 원발 부위. 자궁암에서 진단을 받고 간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음.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그게 언제부터일까? 왜 그랬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궁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자궁암이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 7744님. 저희 아빠는 암보험이 2개신데요. 하나는 방광암이 소외감으로 들어있고 하나는 방광암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이 2013년에 가입한 건데 왜 그럴까요? 아마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 이거는 조금 회사마다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2013년이라고 하더라도 방광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증권을 보고 사실 증권에는 방광암이 일반암에 포함된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약관에 보셔서 그 코드를 확인해 보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기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도 갑니다.